뉴욕시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지난 한 달 사이 7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 당국은 일부 방역 규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학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어린이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교내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쓰레기 봉투 투기 허용 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미루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네티컷에서 한 30대 엄마가 자녀 3명을 살해한 후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1위 제트블루 항공이 2위 업체인 스피릿 항공을 38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주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입원 환자 수가 지난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사이 50%가 증가한 것이며 뉴욕시는 더 높은 70%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시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규제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의 코로나19 입원율이 지난 5개월 사이 최고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6월 말부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인구 10만 명당 입원율이 50% 급증했으며 어제 현재 거의 2,80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에서는 입원율이 70% 급증했으며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18일 이후 가장 높은 입원율입니다. 이는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지역의 코로나19 수치가 주도한 것으로 롱아일랜드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모든 수치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습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같은 기간 입원율은 4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들 중 42%는 다른 이유로 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코로나19 감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BA.5 변이로 이 바이러스가 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백신 미접종자들 뿐 아니라 백신에 대한 내성이 높아 지난해 마지막으로 백신 접종을 한 사람들에게서도 입원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카운티 대부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상 위험도 높음 지역에 해당되면서 대부분의 지역이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면 출근으로 전환했던 월가 금융사들도 출근을 8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의무화 등의 방역 규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새 학기 개학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와 10대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어린 학생들의 낮은 백신 접종률로 인한 교내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며 부모들에게 자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자희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5세에서 17세 연령대 인구는 약 2,39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이 연령대 전체 인구의 약 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의 접종 완료자 가운데 부스터샷을 맞을 요건이 되는 사람도 약 2,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제 부스터샷을 접종한 사람은 이 연령대 인구의 9.5%인 500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가 79만 6천여 명, 12세에서 17세 청소년이 420만 명입니다.
부스터샷 접종률이 저조한 것은 주로 많은 어린이가 아직 기본 접종 2차례도 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접종률이 낮은 가운데 미국에서는 현재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주도하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의 학교들은 개학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당국은 백신 미접종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개학에 앞서 자녀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맞힐 것을 당부했습니다. 소아과 학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어린이는 1,400만 명에 달하며 그중 31만 1천여 명이 최근 4주 동안 발생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업소나 주거용 쓰레기 봉투를 보도에 내놓은 것이 허용되는 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오후 8시로 미루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팬데믹 이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에 뉴욕시 위생국은 쓰레기 봉투를 보도에 버리는 것이 허용되는 시간을 오후 8시로 연기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정은 식당 등 업소나 주거에서 나온 쓰레기나 재활용 봉투를 오후 4시 이후에 거리에 놔두면 위생국 직원이 밤 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와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후 4시라는 현행 규정은 미 전역 어느 도시에서보다도 가장 빠른 쓰레기 투기 허용 시간입니다. 그러나 넘쳐나는 거리 쓰레기 문제로 득실되는 쥐불만 신고와 악취 신고가 끊이지 않아 오후 8시 이전에는 쓰레기를 거리에 놔두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저슈아 굿맨 뉴욕시 위생국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뉴요커들은 오후 4시부터 수백만 파운드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거리에 버린다며 저녁 식사 시간까지 지나게 되면 뉴욕시는 새벽에 쓰레기가 수거될 때까지 쥐와 해충을 위한 나이트클럽이 된다. 우리는 그 클럽을 닫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깨끗한 거리는 뉴욕시 회복에 필수적이라며 쓰레기 투기 허용 시간 연기와 더불어 거리에 쓰레기가 놓여지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수거 시간 역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이번 제안에 따르면 쓰레기를 통 안에 버려 쓰레기통을 내놓는 것은 오후 8시 이전에도 가능합니다. 주거용 쓰레기의 경우 오후 6시 이후부터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에 버려 내놓을 수 있으며 영업용 쓰레기의 경우 영업 종료 1시간 전부터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일반 검은색 쓰레기 봉투의 경우는 오후 8시 이후에만 내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오후 8시 이후 투기 허용 시간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채택될 시기 또한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는 뉴욕시 업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후 6시에 문을 닫는 식당의 경우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매일 저녁 8시 이후에 다시 업소로 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위생국의 제안은 수개월에 걸친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포함해 여러 공식 단계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커네티컷 덴버 지역에서 어린 자녀 3명을 목 졸라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엄마의 사체까지 총 4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어젯밤 커네티컷 경찰은 덴버리 지역의 한 자택에서 발견된 4명의 시신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성명을 통해 36세 엄마 소니아 로자가 5살 조나인 페논, 10살 조슬린 페논, 12살 주니어 페논을 모두 목 졸라 살해한 후 자신도 목을 메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아이들은 집 안에서, 엄마 로자는 자택의 뒷마당에 있는 헛간에서 발견됐습니다. When officers arrived, they found 3 deceased juveniles inside the home, and they found a deceased female in the backyard at the residence. The person who called was a male who sounded distraught and was crying. 경찰은 이는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애도를 표하며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아이 3명과 엄마 로자는 다른 성인 2명과도 같이 살았는데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이 2명의 성인에 대한 신원이나 희생자들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은 이 가족은 늘 행복해 보였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만한 의심스러운 신호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Every day those kids were outside, but she was always with them.
It's unbelievable. They were happy, those kids. You know, like if anybody was walking by, they would say hi. 경찰은 이번 사건을 살인 후 자살 사건으로 결론 짓고 용의자를 찾지 않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위험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댄버리 시장은 참으로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애도하며 앞으로 지역 공립학교 및 시정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저가 항공사 1위 제트블루 항공이 2위 업체인 스피릿 항공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수 성사로 미국 전체에서 5위 규모 항공사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홍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스피릿 항공은 제트블루 항공이 주당 33달러 50센트를 현금으로 지급해 인수하는 조건으로 제트블루 항공에 38억 달러 규모 인수안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교통통계국에 따르면 제트블루 항공의 미국 내 항공시장 점유율은 5.3%로 전체 6위입니다. 저가 항공사 중에서는 1위이며 스피릿 항공과 프런티어 항공이 각각 2, 3위였습니다. 그러나 제트블루가 이번 스피릿 항공과의 인수에 성공하면서 미국 5위 항공사로 발돋움했고 항공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4개 항공사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스피릿 항공이 프런티어 항공과의 합병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밝힌 지 수시간 만에 성사됐습니다. 프런티어 항공은 지난 2월 29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스피릿 항공 합병 거래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스피릿 항공 주주들이 합병안에 최종 승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던 지난 4월 제트블루 항공이 스피릿 항공에 38억 달러 규모의 인수안을 전격적으로 제안하며 합병안이 꼬이게 됐습니다. 당시 스피릿은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트블루의 제안에 퇴짜를 놨지만 제트블루는 주당 인수 가격을 높이면서 주주 설득 작업에 나섰고 제트블루의 구애가 계속되자 스피릿은 기존 합병 계약을 놓고 주주 투표를 4차례나 연기하다 결국 지난 27일 프런티어 항공과의 합병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프런티어 항공은 합병 무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스피릿 항공의 인수에 과도한 금액을 쓸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승기를 빼앗은 제트블루 항공이 스피릿 항공 인수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미국 4대 항공사인 아메리칸 항공, 델타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제트블루는 항공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던 스피릿 항공에 여객기 좌석을 개조해 등받이에 TV를 설치하고 다리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더 넓힐 계획입니다. 다만 연방정부는 항공시장의 경쟁이 약화돼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인수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합병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는 지난해 가을 아메리칸 항공과 제트블루 항공의 국내선 제휴에 비슷한 이유로 제동을 거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반독점 우려를 덜기 위해 제트블루 항공이 소형 항공 노선의 운영권을 매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한국전쟁 전사자 수만 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의 벽 공식 제막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전 전사자 36,634명과 카투사 전사자 7,174명 등 전사자 43,808명의 이름이 높이 1m, 둘레 130m에 이르는 화강암에 새겨졌습니다. 추모의 벽을 찾은 유가족들은 흰 종이와 연필로 숨진 전사자의 이름을 탁본했습니다. 또 추모의 벽 곳곳에는 추모의 꽃송이들이 놓여졌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 상원에서 추모의 벽 건립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2017년 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한국전 참전용사인 윌리엄 웨버 한국전쟁기념재단 이사장에게 약 20만 달러를 모금한 이후 삼성 100만 달러, 현대 120만 달러, SK 100만 달러 등 기업의 모금, 그리고 카투사 연합회 등의 모금이 진행됐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 1등 당첨금이 결국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전국에서 복권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26일 추첨에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당첨 금액이 어제 기준 10억 2,50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다음 추첨은 내일 진행됩니다. 당첨금 10억 2,500만 달러는 미국 복권 역사상 4번째로 큰 금액입니다. 당첨금은 분할로 받거나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을 경우 6억 250만 달러를 한 번에 받습니다. 분할 지급 방법을 택하게 되면 10억 2,500만 달러를 29년간 30차례에 나누어 받게 됩니다. 당첨금이 크게 늘면서 복권 판매액도 19일 1억 1,600만 달러에서 20일 1억 7,210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메가밀리언 복권은 전국 45개 주, 편의점과 주유소 등에서 $2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이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뉴욕 렌트 시장에 나온 신규 렌트의 3분의 1 이상은 집주인이 제공하던 코로나 할인이 끝나면서 공실이 됐습니다. 1개월에서 2개월 렌트 무료 기간을 없애고 높은 렌트를 반영하자 세입자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신규 렌트의 약 34%는 시장에 나오면서 렌트가 큰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맨하탄에서는 올 2분기 집주인이 평균 약 40% 렌트 인상을 요구했고 퀸즈에서 요구한 렌트 인상률 중간값은 17.70%였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베이사이드 렌트 중간값은 월 $2,300로 집주인이 요구한 인상률은 22.70%였습니다. 세입자들이 삶의 질이나 집의 위치를 포기하지 못하고 룸메이트를 구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뉴저지 운전면허증 소유자가 가격이 $45,000 미만의 전기차를 뉴저지에서 구입하면 $4,000를 보조받게 됩니다. 가격이 $45,000에서 $50,000 사이 전기차 구입 시는 $2,000가 보조됩니다. 뉴저지 전기차 구입 보조 프로그램은 2020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데 올해에는 총 $6,000만 예산이 배정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전기차 구입 외에도 가정에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250를 지원합니다. 또 전체 예산 가운데 $400만 아파트나 콘도 단지 내 충전소 설치 보조를 위해 쓰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